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그동안 상승한 것에 따른 쉬어가기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0.6%대 하락으로 출발해 등락을 보이다 일부 만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코스피는 2,500포인트가 무너진 2,493포인트에서 출발해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 강보합에서 장을 마쳤고요. 또 코스닥은 하락세 보이다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 주도주들의 부재 속에 개별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신조선가 지수가 11개월째 상승세 보이며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해운주, 조선 관련주 일제히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CCS가 초전도체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초전도체 관련주도 일제히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지수 흐름 보여준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공략법으로 시장을 대응해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좀 애매했습니다. 이렇다 할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항상 포트 재정비와 종목 정리를 추천해 주시곤 하셨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또 포트 재정비는 어떤 방향으로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죠. FMC 의사록이 나오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살짝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장 후반부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다행히도 잘 마감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조정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떻게 보면은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제 본장에서도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올려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살짝 약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우리 시장도 눌림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는 시기에는 종목 변경이라든지 내 포트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어제까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에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이 종목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라는 그 느낌이 정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빠르게 반등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재빨리 종목 교체를 좀 노려보심이 현재 시장에서는 좀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 잠깐 넘겼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난 뒤에도 실시간 소통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이나 대응 전략에 대해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또 시장 공략 방법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종목 리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어떤 종목이 어떻게 올랐는지 그 변화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이 다시 좀 나오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오다가 멈춰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어렵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잘 마감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 기준으로도 고스란히 상단부에 올라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하셨다라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9월 중순, 9월 말부터 조정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낙폭이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고스란히 상단부로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잘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저는 일단 조금은 긴장을 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10월 달이나 9월 달에 나왔었던 그 정도 수준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ETF라 그래가지고 펀드 같은 것을 이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있어요. 코스닥 15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2배로 추종하는 펀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 역시 지금 고스란히 상단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버텨낼 가능성이 있다.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종목에 대한 변경이겠죠. 종목을 어떤 식으로 변경해 나갈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리뷰를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종목군들을 변경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 대성창투라는 기업이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이랑 목요일 2번 말씀을 드렸고요. 11월 1일에도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소개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이 기업을 어떻게 보면 11월 달 들어서 가장 많이 준비해 왔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이었죠. 시장에서 지금 화면 보시면 자, 방금 보도록 하죠.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연속성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렇게 추세를 탈 수 있는 기업들을 매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리뷰 종목을 보면은 이 종목 역시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린 기업입니다. 바로 칩스앤미디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11월 15일 소개드리고 나서 약 24%라고 적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장중에는 29%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스란히 상단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다림이 굉장히 긴 기업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고스란히 상단부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종목 변경을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로 계속해서 포트 변경을 시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주보다는 조금 안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지수 자체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제 잘못하면 반도체도 조정폭이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종가 부근에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반도체 역시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없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포트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도 제가 11월 2일 날 소개를 드렸었던 히든 종목인데요. 제가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들은 거의 전부 다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히든 종목도 준비해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리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화면에 보시다시피 히든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죠. 22%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 역시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1만 원 선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인데 수익률이 상당히 잘 나왔죠.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중을 좀 실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많이 상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안정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우상향이 나온다라는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중을 좀 실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소개를 드린 기업입니다. 오늘도 준비를 하고 온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우상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이 역시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시세가 시작이 돼가지고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기업들을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KINX 같은 경우도 11.2%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이런 흐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테크윈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선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을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쭉 올라와서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있으면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쭉 올라온 이후에 고수라인은 이제 검정색 라인에 닿게 되면 매도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제가 설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8,700원대에 지금 매도 사인이 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기술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종목이 좀 많이 준비가 돼가지고 리뷰를 좀 짧게가 아니라 길게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이제 소개드렸었던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화면 보시면 칩셋미디어와 솔브레인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둘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죠.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부러우실 수가 있는데 현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게 된다면 제가 이 고수라인 설정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우스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추세 자체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우상향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들 말고도 제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로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거죠. 지난 15일 날, 15, 16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 중에서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17% 정도가 올라왔고요.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는 24%가 상승을 했습니다. 대성창투는 그 다음 날에도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인데 대체적으로 거의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15일, 16일 날 소개드린 기업뿐만 아니라 8일, 9일 날 소개드렸었던 기업들도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칩셋 미디어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죠. 4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잡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좀 시간을 더 길게 봐서 제가 이번 달 초에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윈 10% 올라왔고요. 제우스 24%, 여기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 14%, 대성창투 28%, 서진시스템 16%, 가장 밑에 있는 크래프톤 26%, 28%가 올라왔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보름 전에 제가 소개를 드린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런 기업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종목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전략적으로 공략해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여러분들께서 2023년도 상반기 때 고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복구를 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빠른 시일 내에 계좌를 복구하고 내가 손실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매수의 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매수 타점을 잡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거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좀 참고하셔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연말을 앞두고 지수가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우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문가님만의 강점이 느껴집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상승하는 장에서도 하락할 수 있으니 계속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해 주셨고요. 또 하락하는 장에서는 포트 정리와 재정비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기법으로 공략하기보다는 매크로적인 부분을 바라보면서 시장을 예측해 주셨는데요. 이런 전문가님만의 이런 시각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부터 찬찬히 알려드려 볼 텐데요. 스마트폰 드시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방송에서는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에 히든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종목들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입니다. IT 모바일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폴더블 폰 수요 증가가 수혜를 받으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도 좀 익숙한데요. 힌지 제조 업체로 알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 무엇인지 얼른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장바구니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한 기업은 이 파인엠텍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힌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바꿨을 때는 경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접히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폴더블 폰, 이 폴더블 폰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반가운 소식은 지금 이제 수년 동안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면서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계속해서 감소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 스마트폰의 출하량 같은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뭐 4.5% 정도의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성장을 한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5년 동안 이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특히나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부담을 갖고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성장을 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인 힌지를 만드는 이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접히는 휴대폰에서 안쪽에 들어가는 힌지를 만들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힌지가 이제 휴대폰의 안쪽에도 있고요. 바깥쪽에도 있는데 바깥쪽에 들어가는 힌지 같은 경우는 KH 바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힌지를 이 파인엠텍이 만들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파인엠텍이 외장 힌지라고 하죠. 이 바깥쪽에 있는 힌지 같은 경우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만들게 되었다는 그 부분이 이 파인엠텍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이제 부품 사업에 진출을 한 상황인데 10월 달부터 이제 신제품이 양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인엠텍이라는 기업이 원래는 힌지 쪽에 대한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접히는 휴대폰을 어떤 기업이 가장 잘 만듭니까? 삼성전자에서 제일 잘 만들죠. 그래서 폴더블 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들어요. 근데 그 삼성전자의 내장인지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이 파인엠텍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외장인지까지도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북미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쪽에서도 이 접히는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삼성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 파인엠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술력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장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출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수많은 스마트폰 중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폴더블 폰이라는 겁니다. 접히는 휴대폰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 여기서 어쨌든 조정을 좀 받고서 올라왔다가 지금 눌림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상향의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인엠텍 삼성전자의 내장 힌지를 납품하고 있어서 기술력은 이미 보증이 됐는데요. 주가의 흐름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상향한다면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파인엠텍 자세한 가격 전략이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난 뒤에도 혹은 장 전에도 장 중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면서 시장 대응 방법이라든지 이런 파인엠텍의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장바구니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바구니 종목은 모트렉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모트렉스라는 기업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보자면 반도체 쪽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이끌어 가고 있었죠. 지금도 괜찮습니다. 오늘 장후반부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오늘 미국의 본장에서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적으로는 반도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쪽이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연말이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종목들, 다수의 업종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조정받게 되면 반도체도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전반적으로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여력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을 살짝 비껴가서 우리가 종목군들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쪽과 제약바이오 쪽과, 그리고 또 하나를 꼽아보자면 자율주행. 오늘 조선도 많이 올랐는데 조선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나 제약바이오나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완성차에 대한 매출은, 완성차에 대한 판매는 지속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이야기가 나왔다라기보단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금리가 끝나게 된다면 여러분, 뭐가 판매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냐면 자동차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자동차 구매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자를 내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때는 자동차를 많이 구매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고금리가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여기서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아라든지 현대 같은 경우도 3분기까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 중에서 자동차 쪽이 계속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내려가고 자동차 판매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느냐? 저는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쪽과 엮어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2차 전지 쪽이겠죠. 배터리 쪽인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연기관에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판매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자율주행 관련주를 준비해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 퓨런티어라는 기업을 준비하려다가 퓨런티어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모트렉스를 대신 좀 준비해봤습니다. 전장 부품,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테슬라에서 계속해서 이제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이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좀 더 앞당겨졌으면 좋았겠지만 내년쯤에는 좀 더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주가의 조정도 많이 받았고요. 우리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게, 오늘은 좀 약했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AI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살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선순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선순환 속에서 자율주행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이 4천억 부근에 되는 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주포로 들어와서 매집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최근에 그렇게까지 부각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율주행 쪽. 근데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모트렉스를 준비한 가장 큰 이유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서 10월 30일 날 저점 찍고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제서야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랐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한번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조정을 받았을 때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고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시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모트렉스 같은 기업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빨리 나올 가능성은 좀 덜하지만 많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말까지 나는 좀 손이 느려 라고 하신다면 이런 기업들을 공략해보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가격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트렉스 고스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죠. 모트렉스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은 시장의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주시는 분이죠. 고스라인을 통해 종목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만의 고스라인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가시고요. 또 이런 종목들의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제가 앞서서 리뷰를 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의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게 알루미늄 제조가공 국내 1위 기업입니다. 통신 장비 함체라든지 뭐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저 전력 저장 장치라고 하는 이 ESS에 대해서 전원 구동 장치를 만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엔터 관련주들도 좋았고 뭐 항공 관련주들도 한번 반등이 나왔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독자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수와는 다르게 그 기업 자체만의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 자체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흐름은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로벌 ESS 시장 전망이 나와 있는데 2023년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5년도, 27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시장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저는 이제 굉장히 어릴 때 국민학생, 초등학생 때 이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오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옮겨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에너지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ESS라는 것은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셔도 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서진시스템이라는 기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스라인 상단부로 올라왔다가 눌림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 위에서 상단부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5G 장비주로서 많이 판단을 하고 있고 많이 알고 계신데 그 부분도 맞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5G 장비 겉을 우리가 이제 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함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엮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은 ESS라는 메리트도 가지고 있고요. 5G 쪽으로 엮일 수 있는 메리트도 있다.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와는 다르게 독자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ESS와 5G 메리트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서진 시스템.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서진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과 함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 방법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오늘의 찜 종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보시다가 반드시 담아봐야 하는 종목, 오늘도 선별해서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찜 종목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입니다. PCB 관련주로 반도체 관련 PCB 매출이 상승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전문가님, PCB 관련주,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좀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PCB는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되면서 전자전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알고 있는데요. 이 PCB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얼른 알려주시죠. 네, 이제 PCB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PCB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시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몇몇 가지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었던 기업 중에서는 심텍이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리아 서킷이라는 기업,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이죠. 그리고 대덕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B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 이런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이곤 하는데 지금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원래 스마트폰 쪽에 납품이 되고 있는 PCB를 주로 생산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기기를 우리가 뜯어보면 거기 이제 전자회로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PCB라고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의 PCB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 스마트폰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았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의 출하량 자체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에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PCB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쪽 매출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코리아 서킷이라는 기업을 공략함에 있어서 우리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기존에 코리아 서킷에서 주력했었던 스마트폰 쪽에 대한 출하량이 늘어난다라는 부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쪽에 대한 PCB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오늘도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국 쪽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때는 현저히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예상 실적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거의 다 솔드아웃이 돼 있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가 많이 팔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반도체를 붙일 수 있는 이 기판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GPU라는 것을 잘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하는 HBM을 붙이는 거고 요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기판이 바로 PCB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24년도에는 그동안 침체됐었던 PC라든지 태블릿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PCB 관련주들을 꼭 눈여겨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종목을 계속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장중에 좀 올라오더라고요. 장중에 좀 올라와서 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드릴 때 굉장히 강한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드렸어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종목군들, 테마가 가장 강한 종목군들 중에서 종목을 선별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달과 11월 달 이제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변동성도 중요하고 급등도 중요하지만 기업 자체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재무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고점에서 바로바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고수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단부에서 잡히는 고수라인 기업들을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을 많이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적인 부담도 없어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해서 매수하는 것이긴 하지만 매수할 때 손절 라인 때도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때도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죠. 내가 수익이 나면 크게 날 수 있는 기업이고 손실이 나면 손실을 좀 짧게 내가 쳐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코리아 서킷 같은 기업도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역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에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가져와 주신 히든 종목들 꾸준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코드 8253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이 점 잊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찜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코리아 서킷은 거래 대금이 조금 적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라든지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저점 라인대에서 잡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전기전자에 대해서 자금이 유입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는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덕산네오룩스라는 기업을 소개드린 적이 있어요.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OLED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OLED, 그중에서 특히나 중소형 OLED 증착 장비를 만드는 증착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전에는 덕산네오룩스라는 소재 기업을 말씀드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증착 장비 제조사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둘째 줄에도 적혀 있는데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이걸 아침에 만든 부분이라서 반도체는 이제 장후반부에 어느 정도 살아나긴 했지만 굉장히 탄력은 조금씩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이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에 대한 증착 장비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원래는 반도체 증착 장비를 하고 있다가 OLED 쪽으로도 이제 이 반도체의 기술을 접목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증착 장비를 만드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공부할 때는 그 전방 산업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기업이 애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애플이 OLED를 얼마나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애플이 원래는 OLED를 사용 안 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아이폰에는 이제 적용이 된 지 채택이 된 지가 꽤 오래됐고요. 이제 2024년도부터는 아이패드에도 OLED가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의 그런 완성차들 같은 경우도 전장 장비로서 OLED를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 쪽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소형 OLED 증착기 관련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XR 기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 혼합현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XR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2024년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구글, 메타 쪽에서 어떤 기기를 내놓는지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하면서 이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주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두 개 정도는,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제서야 올라왔는데 주가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방으로 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보시면 직전 고점과도 굉장히 가격대가 비슷해요. 근데 저 자리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가
이런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여기서 29%대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칩셋미디어에 비해서는 주가의 속도 자체가 느리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차트상의 모양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제약바이오는 제가 좀 짧게 할게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150%가 올라갔었던 드림CIS, 이런 기업들,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는 꼭 하나 잡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을 매매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ABL 바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항체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고금리가 끝나게 되면 이 고금리가 끝나는 것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군들이 있어요. 뭐 자동차도 있을 테고요. 건설도 있을 테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성장주도 있을 테고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최근 눈에 띄는 것은 제약바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휴젤이라는 기업을 소개드리면서 셀트리온 삼형제도 같이 보시고 휴젤도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트 한번 켜서 보시면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해외 특허도 다수 가지고 있고 등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ABL 바이오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죠. 제가 이제 마지막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 요 앞전에도 굉장히 큰 양봉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음봉도 좀 크게 나옵니다. 근데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다가 어쨌든 저점대를 다져가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거래대금 자체는 적어요. 거래대금이 적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남은 11월 달 그리고 늦더라도 12월 달까지는 굉장히 큰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일단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HTS를 켜보시면 강하게 상승한 종목군들이 전부 다 이 기업의 전방산업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 계속해서 외형 성장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담아 보신다면 연말에 그래도 꽤나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이 기업의 기업명과 가격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연말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여태 가져오셨던 히든 종목들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누르고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명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넴텍입니다. IT 모바일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폴더블 폰 힌지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폴더블 폰 수요 증가세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ABL 바이오입니다. 이중 항체 전문 기업으로 제약 바이오의 수급이 개선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200억 원대 설비 투자를 하면서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요. 연말에 강한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은 오늘의 히든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명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는 이재규 전문가님이시죠. 우리 전문가님만의 기법인 고수라인 설정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